복수는 69번째 생일날 밤, 텅 빈 집에서 냉장고 남은 김치와 멸치볶음으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던 아들 부부를 기다리며 초라한 생일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순덕이에게서 온 사진 메시지 한 장이 복순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수와 윤희가 윤희 친정 어머니와 함께 호텔 뷔페에서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오늘 같은 날에? 복수는 자신이 먹은 시든 김치와 사진 속 화려한 생일상을 비교하며 숨이 막혔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이 집을 위해 바쳤는데 결국 자신은 이런 대우밖에 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걸까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김복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69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알람 시계보다도 정확했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복수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부부가 잠든 방에서 소리가 날까봐 발소리를 죽이면서요. 낡은 고무신을 신고 뒷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복수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이 길은 정말 수십 년을 걸어온 길이었어요. 결혼해서 시집온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매일같이 걸어온 길이었죠. 텃밭에는 복순이 정성스럽게 가꾼 상추와 배추, 깻잎과 고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보며 오늘 딸 것들을 골라내는 복순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채소들을 어루만지며 복수는 문득 생각했어요. 평생 이 흙을 만지며 살았구나 하고 말이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복수는 바구니 가득 단 채소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엌에 들어서니 며느리 윤희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와 있었습니다. 윤희는 42살의 도시 출신 여자로 세련된 차림새와 매니큐어를 한 손톱이 복순의 거친 손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어머니, 벌써 나가셨었어요? 윤희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응, 새벽에 나가서 이것저것 좀 땄어. 오늘 반찬 할 거 있나 해서. 복순이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윤희는 바구니 속 흙 묻은 채소들을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어요.
윤희가 말하는 반찬이란 대부분 마트에서 사온 밑반찬이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이라는 걸 말이죠. 며느리는 요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특히 전통적인 집밥 만드는 일은 더욱 싫어했어요. 괜찮다. 내가 하는 게 익숙해서. 복순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복순은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하루 세끼 밥상을 준비했어요. 쌀을 씻고 물의 양을 재며 어제 담가둔 콩나물을 무치고 김치찌개용 김치를 썰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구부정하게 서서 칼질을 하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렸어요. 아들 민수가 회사에 나가기 전에 아침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45살인 민수는 시내에 있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바쁘게 밥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 민수가 습관적으로 말했어요. 복수는 아들의 말에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밥 몇 숟가락 먹고는 서둘러 일어났거든요. 다 못 먹고 가네. 복순이 아쉬워했어요. 회사에 늦어서요. 점심때 많이 먹을게요.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윤희도 슬슬 준비를 했어요. 윤희는 파트타임으로 영어학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출근 시간이 늦어서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하는 윤희를 보며 복수는 자신의 낡은 옷차림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저녁은 제가 뭔가 시켜서 먹을게요.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윤희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결국 복수는 혼자 남겨졌어요. 아침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런 식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죠. 점심때가 되자 복수는 혼자 간단히 밥을 먹었어요. 아침에 남은 반찬 몇 가지와 밥 한 공기.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별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텃밭에 나가 풀을 뽑고 물을 줬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복수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가지 반찬의 국을 끓이고 밥을 했어요. 가족들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이런 하루가 복순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고단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죠.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복수는 생각했어요. 내 하루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루구나 하고 말입니다. 봄이 완연해지면서 마을 곳곳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평소와 같이 새벽 일찍 일어나
텃밭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며느리 윤희의 생일 선물을 마침내 완성했거든요. 복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놓아온 십자수 무늬가 정말 예뻤어요. 윤희가 좋아할 만한 연보라색 실로 꽃무늬를 놓았죠. 윤희가 좋아하겠지? 복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복순의 손을 멈추게 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호텔 뷔페 예약했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어디 호텔? 윤희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신라 호텔 말이야. 엄마 생일이잖아.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말에 복순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 맞다. 어머니 생일 고지지? 윤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시어머니 생일 말고 당신 엄마 생일 말이야. 다음 주 토요일이잖아. 복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엄마는 윤희의 친정 어머니였던 거예요. 복수는 물이 흐르는 소리에 묻혀 더 이상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이미 충분히 들어버렸어요. 시어머니 생일은 언제였지?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쯤? 정확한 날짜는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네. 그럼 어머니 생일은 그냥 집에서 간단히 해도 되잖아요. 매번 집에서 하시니까 익숙하실 거고. 복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생일은 호텔 뷔페에서 성대하게 치르는데 자신의 생일은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남은 반찬으로 대충 차린다는 말이었어요. 복수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깨뜨릴까 봐서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을까 봐서요. 여보,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는 뭘 드리지? 민수가 물었어요. 꽃다발 하나 사드리고 케이크도 작은 걸로 하나 사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어머니는 소박하신 분이시잖아요. 소박하다는 말이 복순의 귀에 꽂혔어요. 정말 자신이 소박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인 걸까요? 복수는 자문해 봤어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를 모실 때는 달랐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나 제사 때면 복수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죠.
한우로 불고기를 만들고 각종 나물을 정성스럽게 무치고 전도 여러 가지 붙였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생일은 언제부터인가 대충 지나가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복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에서 다시 꺼낸 손수건 상자를 보니 갑자기 허탈해졌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도 아마 대충 받아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였어요.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상을 차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쓰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낮에 들은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 밥 안 드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아, 좀 체한 것 같아서.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체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윤희는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는데 아마 호텔 뷔페 메뉴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복수는 혼자 뒷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복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면서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자신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내 평생이 다 뭐였나? 복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느라 자신만의 시간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했어요. 윤희의 친정 어머니는 호텔에서 생일상을 받는데 자신은 냉장고 남은 찬밥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다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져 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복수는 바깥에 핀 들꽃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이 꽃들도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피어나는데 자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런 하루들이 반복될 텐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복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무언가가 걸려 있었어요. 그날 밤 들었던 아들 부부의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텃밭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복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순덕이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복순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순덕이는 복순과 동갑내기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복순이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순덕이는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죠. 피곤하긴 무슨 얼굴에 다 써 있어. 이리 와서 앉아봐. 복수는 순덕이의 성화에 못 이겨 담장 밑 평상에 앉았어요. 순덕이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또 뭐라 했나? 복수는 망설이다가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윤희 친정어머니 생일은 호텔 뷔페에서 하는데 자신의 생일은 집에서 간단히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순덕이는 듣고 나서 혀를 찼습니다. 그것 참 어이가 없네. 복순아, 이제는 너도 너를 좀 챙겨야 해. 평생 남들만 위해서 살았잖아. 그래도 며느리인데 뭐라 할 수도 없고. 며느리? 복순아, 너도 누구 어머니야. 그리고 이직 큰어른이고. 왜 자꾸 작아져? 순덕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순덕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맞다. 복순아, 너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해 볼 생각 없어? 무슨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이랑 취미 교실 있어. 나도 지난달부터 나가고 있는데 정말 좋아.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배우기도 하고. 복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배워. 그리고 집안일도 있는데. 집안일은 핑계야. 복순아, 너 말고도 이 세상에 사람 많아.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 하루 이틀 내가 안 해도 집이 무너지지 않아. 순덕이의 말에 복수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는데? 여러 가지 있어. 원예 교실, 컴퓨터 교실, 요리 교실. 아, 그리고 재봉 교실도 있어. 너 바느질 잘하잖아. 복순아, 내가 만든 수 놓은 손수건 얼마나 예뻐? 복수는 어제 윤희를 위해 만든 손수건을 떠올렸어요. 정성스럽게 놓은 십자수 무늬가 정말 예뻤는데 과연 윤희가 알아볼까 싶었거든요. 재봉 교실에서는 뭘 하는데? 요즘은 생활소품 만들기를 해. 파우치도 만들고 에코백도 만들고. 강사님이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정말 솜씨가 좋아. 그분 말로는 만든 작품들 판매할 수도 있대. 순덕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자신이 만든 작품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파우치와 예쁜 무늬가 들어간 에코백들이었습니다. 와, 이거 순덕이가 만든 거야? 복순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처음엔 나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재미있어. 그리고 복순아,
너는 나보다 바느질 훨씬 잘하잖아. 복수는 사진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예쁜 작품들이었거든요. 자신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내 문화센터에서 해. 시내까지 어떻게 가? 버스 타고 가지 뭐. 40분 정도 걸려. 나랑 같이 가면 돼. 복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주로 마을 안에서만 생활했으니까요. 그런데 돈은 얼마나 들어? 재료비만 조금 내면 돼. 한 달에 10,000원 정도? 별로 안 비싸? 순덕이는 복순의 망설이는 모습을 보더니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복순아, 한 번만 나가봐. 정말 좋을 거야. 거기 가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나가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바느질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잖아. 이런 게 다 재능이야. 근데 집에만 있으면 누가 알아줘? 순덕이의 말이 복순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자신이 가진 재능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아들 부부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다음 주 화요일에 같이 나가볼까? 한 번만 가보는 거야. 순덕이가 제안했습니다. 복수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집을 비우면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지? 윤희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도 올라왔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좋아, 한번 가보자. 복순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복순아, 정말 잘했어.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날 저녁 복순은 아들 부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잠깐 시내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아. 어디 가시는데요? 윤희가 물었어요.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가보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으시네요, 어머니. 가끔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계로 한 발짝 내디딜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순덕이와 함께 시내 문화센터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복수는 옷장에서 가장 나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몇 년 전 민수가 사준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단정해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윤희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아, 경로당 프로그램 간다고 어제 말했잖아. 아, 맞다. 몇 시에 돌아오세요? 저녁 준비 시간 전에는 돌아올게. 복순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복수는 마을 입구에서 순덕이를 만났어요. 순덕이도 평소보다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복순아, 오늘 정말 예뻐 보인다. 순덕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너무 어색해. 이런데 나가는 게 얼마만인지. 괜찮아. 금방 익숙해질 거야. 버스가 도착하자 두 사람은 함께 탔어요. 복순에게는 정말 오랜만의 외출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니 새로웠어요. 마을을 벗어나 시내로 들어갈수록 건물들이 높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모두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조금 긴장됐지만 순덕이가 이것저것 소개해줘서 금세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강사 미정이 환한 미소로 복순을 맞아줬습니다. 미정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서울에서 패션 디자인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순 어머님이세요. 바느질을 정말 잘하신다고 순덕 어머님께서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복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하던 정도예요. 겸손하시네요. 오늘은 간단한 파우치부터 만들어 볼까요? 미정은 복순에게 재료를 나눠줬어요. 예쁜 꽃무늬 원단과 실, 바늘, 지퍼 등이었습니다. 복수는 원단을 만져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지는 좋은 천이었거든요. 어머님, 바느질 경험이 많으시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먼저 재단을 해보세요. 미정의 설명을 들으며 복수는 조심스럽게 원단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평생 해온 바느질이었지만 이렇게 예쁜 소품을 만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와, 복순 어머님 정말 잘하시네요. 옆에 앉은 다른 어르신이 감탄했어요. 복순의 손길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재단도 끝내지 못했는데 복수는 벌써 박음질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인데요. 미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해온 거라서요. 복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만든 파우치가 완성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작품과 비교해 보니 복순의 것이 가장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복순 어머님, 이거 정말 예술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퀄리티면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팔아요? 복순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요즘 핸드메이드 제품들 인기가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들은 더욱 인기가 좋아요.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봐요. 복수는 자신이 만든 파우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꽃무늬 원단에 자신만의 스타일로 스티치를 넣어서 더욱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에코백을 만들어 볼까요? 복순 어머님이라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덕이가 말했어요. 어떠니? 재미있지? 응, 생각보다 재미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시더라. 미정 선생님 말이 맞아. 내 솜씨는 정말 대단해.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복수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평생 당연한 일로만 여겨졌던 자신의 바느질 솜씨를 이렇게 인정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저녁 준비 시간이었어요. 복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오늘 있었던 일들로 가득했어요. 저녁상을 차리며 복수는 오늘 만든 파우치를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오늘 만든 거야. 파우치라고 하나 봐. 윤희가 파우치를 들어보더니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어디서 샀어요? 샀다뇨. 내가 만든 거라고. 어머니가 만드셨다고요? 윤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응, 오늘 수업에서 배워서 만들었어. 민수도 파우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상당히 잘 만들어졌는데요. 복수는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복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런데 요즘 집안일이 좀 소홀하신 것 같아요. 복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뭐가 소홀해? 밥도 예전 같지 않고 청소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윤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빨래도 좀 늦게 계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가시는 날에는 저녁도 간단하게 해결해야 하고요. 복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일주일에 2번, 고작 4시간씩 집을 비우는 것뿐인데 이런 말을 듣는다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집안일에 매여 살았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 복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는데 그것조차 문제가 되다니. 복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며칠이 지나도 복순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어요. 아들 부부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목요일 수업만은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정 선생님이 복순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준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복순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어머님 작품을 마을 수공예품 전시회에 출품해 보라고 했잖아요. 미정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전시회요? 복순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다음 주에 시내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예요. 지역 어르신들의 손재주를 뽐내는 자리거든요. 상금도 있어요. 순덕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복순아, 한번 해봐. 내 솜씨면 충분히 상 받을 수 있을 거야. 복수는 망설였어요. 전시회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무슨... 어머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머님이 만드신 파우치와 에코백 보세요. 정말 전문가 수준이에요. 미정이 격려했습니다. 미정은 복순에게 특별한 원단을 보여줬어요. 이 원단으로 조금 더 큰 작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행용 파우치나 화장품 가방 같은 것 말이에요. 그 원단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은한 분홍빛 바탕에 작은 꽃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원단을 만지자마자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한번 해볼게요. 복순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부터 복순은 집에서도 틈틈이 작업을 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텃밭일을 마치고 집안일을 끝낸 후에 조용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바늘땀을 놓는 시간이 복순에게는 행복했어요. 일주일 만에 멋진 여행용 파우치가 완성됐어요. 겉감과 안감을 다르게 하고 포켓도 여러 개 만들어서 실용적이면서도 예뻤습니다. 미정 선생님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복순 어머님, 이건 정말 작품이에요. 백화점에서 팔아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아요. 전시회 당일 복순은 조금 떨렸지만 설렜어요. 문화회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복순의 작품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복순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정말 예뻐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아, 판매용은 아니고. 그 여성은 아쉬워하며
복순의 작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른 관람객들도 복순의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후에 시상식이 있었어요. 복순은 별 기대 없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우수상 김복순님. 복순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상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상금으로 10만 원도 받았어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상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복순 어머님. 미정과 순덕이가 박수를 쳐줬어요. 복순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기쁨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순은 상장과 상금을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빨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윤희가 물었어요. 전시회 다녀왔어. 이거 봐. 복순이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상장을 보더니 놀랐어요. 어머니, 정말 상 받으신 거예요? 응, 우수상이야. 상금도 받았어. 그런데 윤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그런 거 하시느라 집안일 제쳐두시면 곤란해요. 복순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잠깐만 나간 거잖아. 잠깐이 아니에요. 요즘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빨래는 늘 밀려 있고, 냉장고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래도 이건 어머니가 취미 생활 하시는 건 좋은데 본분을 잊으시면 안 되죠.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복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 처음 받은 상인데 이렇게 핀잔만 듣다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에서 뭐 해요? 어차피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만 소홀해지고. 복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0만 원의 상금이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이렇게 폄하당하다니. 어머니,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집안일에만 집중하세요. 그날 밤, 복수는 상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성취감을 느꼈는데 그것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다음 주 화요일 복수는 수업에 나가지 않았어요. 미정 선생님이 걱정되어 순덕이를 통해 안부를 물어왔지만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아, 왜 안 나가? 선생님이 내 걱정하시더라. 순덕이가 물었어요. 집안일이 바빠서. 복순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집안일은 핑계야. 윤희가 뭐라고 했지? 복수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순덕이에게 털어놨어요. 순덕이는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상까지 받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래도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집안일을 좀 소홀히 한 것도 맞고, 복순아, 너 정신 차려.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나가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평생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복수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미정 선생님이 직접 복순의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복순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업에 안 나오셔서 걱정이 되어 찾아왔어요. 윤희가 당황하며 미정을 맞았어요. 누구세요? 복순 어머님의 재봉 강사 미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머님 계세요? 복순이 나왔을 때 미정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왜 수업에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복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사실 어머님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시내 백화점에서 어머님 작품을 보고 연락이 왔거든요. 정기적으로 납품받고 싶다고 하세요. 미정의 말에 복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백화점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고 연락이 왔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백화점 생활용품 코너 바이어분이 전시회에서 어머님 작품을 보고 감탄하셨대요. 특히 그 여행용 파우치 말이에요.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이 세련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윤희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들었어요. 백화점이라는 말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신다는 거예요? 윤희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한 달에 20개 정도 납품하면 개당 2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월 40만 원 정도 되겠죠.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월 40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벌 수 있는 거예요? 윤희가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복순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든 작품으로 돈을 번다는 게 꿈 같았거든요. 하지만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납기도 지켜야 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미정이 덧붙였습니다. 복순 어머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솜씨도 좋으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요. 그때 민수가 일찍 들어왔어요. 윤희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백화점에 물건 납품할 수 있대요. 한 달에 40만 원이나 벌 수 있다고 해요. 민수도 놀랐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네, 어머님 솜씨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전문가 수준이에요. 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윤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순의 취미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돈이 된다고 하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그럼 계속 수업 나가세요. 제가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윤희가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복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칠 전 자신을 나무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다니. 미정이 떠난 후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용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일석이조네요. 윤희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돈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지해 주는 게 씁쓸했거든요. 생각해 볼게.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이 진짜로 자신을 지지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 때문일까요? 며칠 후 복수는 용기를 내어 수업에 다시 나갔어요. 미정과 다른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복순 어머님,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미정이 물었어요. 해보려고요. 하지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우선 견본을 몇 개 더 만들어 봐야 해요. 복수는 다시 바느질에 집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백화점에 납품한다는 생각에 긴장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견본 제품들이 완성됐어요. 미정이 백화점에 가져가서 보여줬고 바이어는 만족해 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이 품질이면 충분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복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텃밭일을 마치고 낮에는 바느질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대금을 받았어요. 정말로 4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믿기지 않아서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어머니, 정말 돈 들어왔네요. 윤희가 신기해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민수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복순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바로 자신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복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텃밭에서 돌아와 아침을 준비하는데 민수가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 좀 늦어요.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요. 복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인데 아들도
며느리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쯤 들어와?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드시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혹시나 해서 기다렸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혼자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밥 한 공기. 69번째 생일상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순덕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본 복수는 숨이 막혔어요. 사진 속에는 민수와 윤희, 그리고 윤희의 친정어머니가 호텔 뷔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생일 케이크도 있었고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복순아, 이거 오늘 찍은 거야. 우연히 같은 호텔에 갔다가 봤어. 이게 뭐야? 복수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아들 부부가 자신에게는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윤희 친정어머니 생일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는 자신이 먹은 초라한 저녁과 사진 속 화려한 생일상을 비교해 봤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니.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새벽까지 방바닥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복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와 달리 늦게 일어났어요. 밤새 바닥에서 지새운 탓에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는 더욱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순덕이가 일찍부터 찾아왔어요. 어제 보낸 사진 때문에 걱정이 되었던 거죠. 복순아, 괜찮아? 순덕이가 복순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놀랐어요. 괜찮지 않아. 이제 정말 한계야. 복순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때 미정도 함께 찾아왔어요. 순덕이가 어제 일을 설명했더니 미정도 화가 났거든요. 복순 어머님, 이젠 그만 참으세요. 어머님이 없으면 이 집이 돌아갈 것 같아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어머님을 이렇게 대해도 되나요? 어머님은 하인이 아니라 이 집의 어른이시잖아요. 복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연해서만 존재하는 사람 취급을 받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복순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 인생을 어머님이 주도하세요.
백화점 일도 잘 되고 있잖아요. 어머님만의 길을 가보세요. 미정의 말에 용기를 얻은 복수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자신의 삶을 자기 손에 쥐겠다고 말이에요. 선생님, 혹시 온라인으로도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거든요. 어머님 솜씨라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미정은 복순에게 온라인 판매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해서 배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사진 찍고 상품 설명 올리는 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복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백화점 납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복수는 더욱 열심히 작업했어요. 백화점 납품분과 온라인 판매용을 따로 만들면서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해 봤습니다. 미정의 도움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올렸더니 놀랍게도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벌써 5개나 주문 들어왔어요. 미정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복순도 믿기지 않았어요. 첫 번째 온라인 판매 수익이 들어왔을 때 복수는 정말 뿌듯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민수와 윤희가 복순에게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정 엄마 모시고 여행 가야 해서요. 집 좀 부탁드릴게요. 예전 같았으면 복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복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번 주말엔 나도 바빠요. 네. 민수가 놀랐어요. 전시회에 작품 내고 서울 백화점 본사에서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사실 백화점 본사 미팅은 정말이었어요. 복순의 작품이 인기가 좋아서 더 많은 매장에 입점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거였거든요. 어머니, 무슨 사장님이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내 작품을 정기 납품받겠다는 백화점 사장님,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진들도 만나기로 했어요. 복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2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하나는 순덕이가 찍어서 보내준 호텔 뷔페에서 웃고 있는 민수와 윤희, 다른 하나는 복순이 그날 먹었던 냉장고 찬밥과 시든 김치 사진이었습니다. 이 2사진이 같은 날 찍힌 거라는 걸 생각 좀 해봐라.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들킨 걸 알았거든요.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
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건 너희가 느끼는 불편함일 뿐이야. 나한테는 평생 쌓인 모욕이야. 복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윤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69년을 살았어. 그 중에 거의 50년을 이 집을 위해서 살았지.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너희 키우고, 내 시간 같은 건 없었어. 복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뭐라고 생각해? 집안일 하는 기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가구, 내가 사람이야 사람.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고, 꿈도 있는 사람이라고. 민수와 윤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살 거야. 너희 용돈 줄 생각은 말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 복수는 테이블 위에 통장 사본을 올렸어요. 지난 2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벌어들인 돈이야. 120만 원. 너희가 나한테 한 달에 주는 용돈보다 많지? 윤희가 놀라며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복순명의 통장에 그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벌 거야. 내 작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내가 7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내 가치야.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부터는 나도 내 일정이 있어. 너희가 나한테 맞춰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율하면서 살자.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그 말을 남기고 복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와 윤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방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거였거든요.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풀어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지만 기분이 달랐습니다. 뭔가 홀가분했어요. 민수와 윤희는 어색해했지만 예전처럼 복순에게 모든 걸 맡기지는 않았어요. 윤희가 직접 아침을 준비했고 민수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마워. 복순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복순의 온라인 쇼핑몰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할머니 손바느질이라는 상호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정성이 느껴진다,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미정의 도움으로 복수는 시내 번화가에 작은 공방도 마련했어요. 김복순 공방 마이너스 손으로 빚은 따뜻함이라는 간판이 달린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공방에서 복수는 직접 판매도 하고 바느질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강습도 해줬어요. 젊은 엄마들이나 취미를 찾는 중년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20대 직장 여성이 복순의 에코백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복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순은 가르치는 일도 즐거웠어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게 이렇게 보람찬 일인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한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공방을 찾아왔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바느질을 배우고 싶다고 하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좋으시네요. 함께 배우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복순이 제안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복순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만약 윤희가 그때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순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복순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장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생일 하루 전 공방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는데 민수와 윤희가 나타났어요. 커다란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말이에요. 어머니, 내일이 생신이시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복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내일 저희가 제대로 생신상 차려드리고 싶어요. 호텔 말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시골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복수는 윤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지.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생일상은 사랑의 표시지, 의무가 아니야. 윤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다음 날 복순의 70번째 생일이었어요. 공방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복순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젊은 고객들이 직접 만든 카드와 선물을 가져왔어요. 복순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미정과 순덕이도 함께 왔습니다. 공방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복수는 이런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모여주다니. 저녁에는 약속대로 가족들과 함께 한정식 집에 갔어요. 윤희가 정성스럽게 예약한 곳이었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윤희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꿈이 있고
착하고 재능이 있는 분인데 못 알아봤어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당당하시고 빛이 나세요. 복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자. 나도 너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앞으로 누가 내 생일상 차려주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챙기는 거야. 너희도 각자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 그 말에 윤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날, 혼자 뒷마당에 앉아 눈물을 흘렸던 게 꿈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복수는 공방에서 가져온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불었어요. 창가에 놓인 재봉틀 옆에서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늦은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에는 평생 처음 보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바로 김복순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복순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온라인 쇼핑몰에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복수는 웃으며 주문 내용을 확인했어요. 어디선가 자신의 작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복순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뒷전에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무대에서 당당히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진짜 김복순이었어요. 창밖 늦은 봄 햇살처럼 복순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